자, 최근에 중국이 외교 무대에서 히토류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미국에 먹힙니다. 천하의 미국도 중국한테 관세도 인하해주고요. 첨단 기술 수출 통제까지 완화해주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카드가 바로 히토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린란드 히토류에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견제할 아주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과연 히토류를 사업성 있게 경제성 있게 여기서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다른 의견도 있다고요.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수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 그린란드에서 마가 외칠까? 예,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트럼프가 이제 무너뜨린 이후에 이번 덴마크 그린란드 또 욕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1기에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 언급해 왔는데 이번에 그냥 말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옮길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린란드 하면은요. 일단 북아메리카 북쪽에 위치한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고 정치적으로는 유럽인 독특한 곳입니다. 얼음 속에 감춰진 고요한 빙하섬인데 이 그린란드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곳이 됐습니다. 자, 지난 1월 3일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 벌어졌죠. 지난주 전해드렸죠. 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돼서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인 1월 4일에 시사주간지 디 애틀랜틱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마치 어제 베네수엘라 접수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린란드라고 다음 타깃을 밝힌 것처럼 네. 들리잖아요. 자, 이 가만히 언급을 보면 그린란드를 단순히 뭐 활용하거나 뭐 사용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다는 강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심지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이제 베네수엘라 사건 직후에 나온 만큼 전 세계가 긴장 모드에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에 옮길 수 있구나 하는 불안감이 이제 고조된 거죠. 특히 지금 당사국인 덴마크 총리가 어떤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한 반대 입장 취했고요. 당사자인 그린란드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편입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편입 추진에 굉장히 강한 불만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덴마크 자치정부 총리 입장도 나왔습니다. 반대 입장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랑 덴마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덴마크에 남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긴 해도 정부, 자치정부 따로 있고 총리도 따로 있고 굉장히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린란드 내부 주요 정당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냥 덴마크에서도 독립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분리 독립 의지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택하느니 덴마크에 남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도 추구하지 않을 걸로 좀 읽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녹화가 이뤄지는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도 14일에 워싱턴에서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 정부 대표단이 회동할 예정인데요. 이 회동 앞두고 지금 그 자치정부 총리의 강경한 발언이 나온 거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끕니다. 네, 그 제가 외신 화면을 봤더니 그린란드 시민인데 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네. 미국에 쓰는 마가 그게 아니고요. 같은 약자는 같은데 네. Make America Go Away. Go 미국 away. 가버려라. 이 Go 모자를 away.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네. 말을 이제 풍자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아마 그린란드 국민들 사이에서는 예.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 보여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독립시킨 후에 미국과의 합병을 유도할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총리가 선을 이제 그은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회동에서 담판이 이루어질지 또 이 문제가 대화로 풀릴지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사실 걱정도 좀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딱 1년 전 우리 방송에서 트럼프 취임 직전에 이 문제 다뤘어요. 네. 그때의 예견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보다 조금 웃음기가 사라져요. 네, 왜냐면 진짜가 맞아요. 될 수도 네, 있겠다 설마 그랬죠, 싶어가지고. 우리는. 예. 네. 자, 당시에 이제 당선인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파나마 운하, 그리고 그린란드를 눈독 들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발언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뭐 백악관 출입 기자들, 뭐 심지어 트럼프 내각 장관도 이게 집권 일기 때부터 계속 뭐 그린란드 막 매입하겠다 이런 발언을 꾸준히 이제 들었으니까 줄곧 원래는 망상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현실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들이 지금 미국 언론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백악관에서요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따르면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비밀 정보 소집을 강화한 걸로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후에 덴마크 공영방송 DR이 그린란드에서 익명의 미국인들이 주민들을 물색해서 분리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밀작전까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가? 이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중요한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사업가 기질을 농후하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 얘기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후변화다. 이런 얘기죠. 네. 기후변화 그렇게 부정해왔는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기후변화를 인정하게 된 그런 네.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를 좀 드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린란드가 경제성을 띠느냐. 첫 번째, 얼음이 녹고 있다는 점 있고요. 이게 그리고 그린란드 이 빙하 안에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대규모 매장돼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자, 최근에 중국이 외교 무대에서 희토류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미국에 먹힙니다. 천하의 미국도 중국한테 관세도 인하해주고요. 첨단 기술 수출 통제까지 완화해주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카드가 바로 희토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린란드 희토류에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견제할 아주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빙하가 녹으면서요. 이 북극해를 지나는 일명 북극항로 개척이 가시권에 들어온 점도 지금 중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중국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이용해서 처음으로요. 영국에 단 20일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항로 이용할 때보다 기간이 절반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새 루트를 일명 북극 실크로드라고 이렇게 칭하고요. 향후 북극 항로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토류부터 항로까지 그러니까 경제랑 안보에 있어서 그야말로 복합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린란드가 중국이나 뭐 러시아 손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집권 이후 네. 트럼프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기후변화는 사실이 아니다. 영어로 호옥스다. 이거 거짓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오히려 이걸 또 매개로 북극 항로도 열릴 수 있고 희토류도 채취할 수 있겠다.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과연 희토류를 사업성 있게 경제성 있게 여기서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다른 의견도 있다고요. 맞아요. 요즘에 막 CNN을 비롯해서 많은 외신에서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린란드에서 이제 광물을 채굴한다는 게요. 실제로는 비용 부담이 진짜 막대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환경이 일단 너무 혹독하거든요. 그린란드 주요 광물 매장지가요. 주로 북극권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도 빙하가 완전히 녹지는 그래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음이 조금 덜 단단하게 어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지방 빙상 두께가 한 1.6km에 그럼요. 달하고요. 네. 또 연중 대부분 이제 어둠이 지속되는 그런 아주 극한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지역 광산 회사에 지금 트럼프 측근 중에 일부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이 대표적으로 좋다고 하고요. 이게 이해 완전히 충돌 이해상충일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보니까 이게 트럼프 캠프 이제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 기부했던 실리콘밸리 거물들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이 지역에서 광물 탐사를 진행한 회사랑 재정적으로 약간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돈이 될 것인가? AP통신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린란드가 히토류를 실제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린란드에서 지금 수십 개의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실제로 가동 중인 광산은 딱 2곳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자면 히토류라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접근에 보다는 실제로 어떤 군사 안보적인 것이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식의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번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또 전망이 있어요. 맞아요. 올해 11월에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자, 역대 선거 통계 봤을 때 중간 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을 늘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요. 맞아요. 미국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조바심이 나는지 위기 의식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탄핵을 당할 거다. 이런 말까지 막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부분 선거에서 보면은 중도층을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 왔잖아요. 이번에 베네수엘라랑 그린란드 대상으로 한 전략도 결국에는 국내 유권자, 특히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위기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상호관세. 연방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2심에서 불법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하나로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 전략이 이 상호관세 그 판결 이슈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유권자의 선택을 뭐 어떻게 좌우할지 미국 정치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아마 좀 주목하게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호관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미국 시간으로 14일 수요일 이제 네. 곧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주목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미국 일방주의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마두로도 그린란드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과연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미치는 그 파급력이 어떨까?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린란드는 특히 동맹인 나토의 그렇죠. 일반이니까. 자치령인데 예.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 이 전 세계의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 이런 걸 더 증폭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